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해드리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지난달에 서울 강남구 집값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고분양 문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여름보다도 9월의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방 보면은 제주와 부산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지방의 집값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8.25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3424-0725 문자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S라인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S라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얘기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궁금증을 물어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매, 경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말끔히 해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구대풀 공경매그룹 안성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 다양한 얘기 함께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3424-0725 열려 있고요. 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나 경매와 관련해서 공매와 관련해서 뭔가 좀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쪽으로 한번 틈새 시장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해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스쿨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수업 주제 대표님 어떻게 좀 정해볼까요? 네, 오늘 수업은요. 네. 일단 경매 물건을 가지고 네. 거기에 있어서 일단 MPL로 그 저당권을 매입을 해서 그걸 네. 다시 경매까지 입찰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4일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만은 오늘 자체는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MPL 매입을 해서 매입 가격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어떻게 입찰할 것인가, 그리고 입찰 후에 이 아파트 매도 방법 이런 형태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그래서 아너스빌 같은 데 아파트예요. 그래서 유동화로 넘어가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가 지금 현재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시죠? 자, 이 물건 자체가 채무자 겸 소유주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보증금도 지금 5,200만 원으로 오늘 입찰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보시면은 채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물건의 입찰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물건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께 일러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경매가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MPL 경매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MPL이 무엇인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권리를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등기부상 분석, 임대차상 분석인데 방금 현황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인데 전용이 84.95제곱미터로 25.7평이 되겠습니다. 12층 중 7층인데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자, 소유권 자체입니다. 소유권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1순위에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13년 5월 14일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1순위 대출을 받았어요. 1순위 대출을. 자, 그다음에 근저당인데 2순위로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물건을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자, 먼저 이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경매를 신청했는데
3억 9,96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시면은 자, 이것도 근저당에 있는 중소기업은행도 이걸 매각을 할 수 있고 현대저축은행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의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재 시세. 현재 시세가 이게 5억 7천에서 7천입니다. 7천에서 8천까지 갑니다. 8천. 5억 7천에서 8천까지 가는데 시세요. 입찰가 문제겠죠. 오늘 입찰가. 지금 뭐 입찰가 자체를 뭐 100%인데도 오늘 과연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지금 제가 권리를 먼저 분석을 해 놓겠습니다. 1순위에는 지금 감정가나 시세와 차이점이 있겠죠. 이 물건이 지금 경매 신청한 게 언제냐라는 건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4억 채권 최고액은 다 해소가 되겠죠.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2순위에 있는 현대저축은행 물건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물건을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물건을 매수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에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게 되겠는데 자 먼저 경매로 모든 물건 NPL 물건은 부실 채권이라 그래서 론세일 방식이든 뭐든 1차적으로 담보부 NPL입니다. 담보부. 그래서 근저당권 자체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인데 담보부로 자 2순위 근저당을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힘들다 이거죠.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 2순위 근저당은 채권 자체에 별로 매수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 1순위에 감정가가 5억 2천인데 후순위에 예를 들어서 4억이 넘어가고 2순위까지 배당을 받으려면 어렵죠. 그런데 이 물건을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을 분석을 하다 보면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가 5억 2천인데 입찰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5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순위에 있는 근저당도 굉장히 어때요? 채권 최고액만큼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바로 어때요? 이 채권 근저당권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감정가가 얼마에 잡힐지 아니면 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부 NPL을 얼마에 매수를 할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아파트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되어 있고 입찰일, 배당기일까지로 지금 이 물건에 1억 1,310만 원이죠. 이 채권 최고액만큼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면 어때요? 1억 1,31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는 원금이 있겠죠. 이 금액의 원금. 그러면은 이게 9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120% 설정된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어때요? 1년 이후까지 하면은 연체 이자 20%로 가정을 했을 경우 채권 최고액까지 도달을 한다는 거죠. 배당 기일까지. 그래서 이 지금 현대저축은행 이 물건을 NPL로 매수한 사람들은 1억 1,31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금액을 얼마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감정가가 있으면 쉽다 그랬죠? 그런데 1차적으로 감정가가 공시되지 않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되면은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 예정 물건은 어떻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 평가를 해지지 않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의 감정 평가와 시세를 내 스스로가 어때요?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 물건의 오늘 같은 이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지금 적습니다. 근데 시세는 5억 7천에서 8천이에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적어도 1년 이후에 1년 반 만에 지금 첫 매각길이 잡힌 겁니다. 첫 매각길이.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물건의 낙찰 가격을 예상하시라는 거야. 낙찰 가격. 이거 두 개만 보죠. 4억에다가 5억, 5억입니다. 5억 1,000 뭐 한 500, 5억 1,500 정도 됩니다. 1순위 근저당과 2순위 근저당만 하면 5억 1,500이니까 감정가가 5억 2천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7천에서 8천입니다. 자, 그래서 낙찰가 예상 낙찰가를 저는 5억 5천으로 보고 있는 거죠. 5억 5천으로. 그러면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배당을 다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순위 근저당과 2순위 근저당 이 부분의 배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제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1순위 근저당권을 배당을 자 5억 5천을 가정합니다. 5억 5천을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행에 5억 5천에 1순위 근저당권을 배당을 해 주려고 보니까 어때요? 임대차상에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대차상에 보증금이 있네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을 신고한. 그래서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을 배당을 해 주려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빨리 배당을 해주라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먼저 최우선 배당이라는 게 있죠. 그 담보권 2013년 5월 14일 당시 소액에 해당이 됩니다. 소액이 해당돼 소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으로 해주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지금 13년 당시에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 한마디로 1순위 근저당을 배당하기 전보다 먼저 우선 배당권이죠. 물건은 우선 배당권입니다. 근데 최우선 배당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얼마를 줘라? 2,500만 원을 먼저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차로 나가는 최우선이 2,5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2,500만 원. 자, 2,500만 원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5억 1,500이었는데 거기에 2,500을 더 플러스를 해야죠. 그러면은 5억 3천, 5억 4천이 됩니다. 5억 4천. 5억 4천. 그래야 2순위 근저당까지 배당이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에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2순위 투자자 입장에서 보죠. 2순위 투자자. NPL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저축은행 것을 매수를 했겠죠. 자, 2순위 근저당권은 이제 배당을 해주려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1차, 2차 최우선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여기에 소액 범위나 최우선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년 6월 10일이면은 3월 31일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되겠죠. 그래서 소액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냐?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최우선으로. 자, 2,500만 원은 받아갔죠. 플러스 여기에다 얼마를 하면은 3,200이 될까요?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서 더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 1억 1,310만 원을 배당하기 전에 2차 최우선 배당으로 700만 원을 먼저 주는 거죠.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근저당권 자체를 어때요? 이제 2순위 근저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권리 분석 자체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물건을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의 낙찰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배당이었죠. 먼저 내가 투자한 근저당권의 배당 금액이 얼마일까? 그럼 방금 얘기했습니다. 먼저 영순위 배당. 근저당권 내가 투자한 부분보다 더 빨리 배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먼저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순위 배당권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최우선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배당. 두 번째는 그 물건 채무자 겸 소유주가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압류 중에서도 당해세 부분은 먼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어떤 사업주 같아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사업주가 자기 직원들한테 어때요? 임금 3개월치 임금과 1년분의 퇴직금
혹시 그 물건에 또 해서 산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죠. 산재 부분도 먼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MPL로 매입을 할 때는 산재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MPL 부분이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차익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차익을 보려면 일단은 저희가 경매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돈을 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경매를 받고 나서도 오히려 그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걸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니까 저희가 방송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에 언제든지 좀 손을 뻗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3424-0725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대표님의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먼저 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게 뭐냐면은 매도 방법입니다. 매도. 자, 오늘은 이 MPL로 매수를 해서 경매로 낙찰까지 받고 그 다음에 투자다라는 거죠. 투자 부분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상 매도 방법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임대차상 매도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현황상 매도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황상. 자, 먼저 등기부상 매도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동산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를 고객화시키는 방법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런 부분이 없겠죠. 자, 그런데 MPL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PL에 방금 이 물건같이 1순위 근저당권이 있겠죠. 근저당권이 다시 MPL로 제3자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물건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이 정도 올라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입찰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 입찰로 들어왔느냐,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방어 입찰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매도를 하는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만큼 어떤 모든 부동산도 투자할 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투자로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동산 물건을 누구한테 팔고 싶으면은 물론 현황상에 우리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팔아줍니다.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묶일 수 있는 걸 예상을 해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말한 1순위 채권자와 2순위 채권자는 분명히 어때요? 경매나 MPL 부분에서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고 또 부동산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데 얼마 정도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이 분들한테 다시 매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니까 여기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때요? 이게 2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도 어때요?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실질적으로 경매 두 군데다 중복 경매가 되겠죠. 중복 경매. 왜? 실질적 1순위는 이 부분에서 크게 배당에 대해서 채권 회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순위권자는 아까 제가 말했죠. 최우선 0순위 배당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면은 혹시 약간 채권 최고액까지 도달하는 그런 금액이 약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순위에는 어때요? 방입찰 부분도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아마 제 생각대로 이 물건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순위까지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를 어떻게 매수인으로 확보하는 방법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상 매도 방법인데 여기에서 임대차상 매도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아까 말한 5천에 30만 원의 권리를 신고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권리 신고가 됐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3,2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으로. 그러면 지금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둘 다 어때요? 제3자한테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 있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판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최우선으로 받아가는 우리 임차인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3,200만 원이라는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활용한 매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한번 조금 1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2억을 가지고 아파트 빌라를 25개를 낙찰받았어요. 2억을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은 다 헤쳐나갔어요. 보증금하고 약간 추가비, 결국은 은행권을 활용을 한 거죠.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물건만 입찰을 했느냐. 이 임차인이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는 물건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바로 어때요? 동일한 조건이죠. 보증금이 2천이었다 그런데 최우선 배당을 1,200만 원만 받은 거죠. 월세는 30만 원 받았었는데 자 1,200에서 2천, 700만 원 갭을 다시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00에 35만 원 정도, 37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지만 그 물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차피 주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림살이나 모든 부분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어때요? 이사 가지 않아도 되겠죠. 별로 우리가 이사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어때요? 어떤 남자분, 가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생활권 자체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 사모님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들을 학교를 보내야 하잖아요. 학교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사를 가더라도 인근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면은 임대차상 어떤 재임대 부분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임대를 해서 1년 이후에 다시 매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임차인은 이제 어느 정도 섰죠? 보증금도 있습니다. 보증금 임차인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시장, 물론 MPL로 매수해서 하면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경매시장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항시 가장 편한 임대차 관계를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고 아마 입찰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황상에서는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낙찰 가격보다 지금 많은 가격이 올라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뭐 이 물건의 낙찰은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추천을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저희들이 뭐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까지 해서 뭐 여러분께 투자 방법론까지 알려드릴 수도 있겠고 또 경매 물건으로 추천해서 어떤 권리 분석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여러분이 많은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회자님께서 오늘 질문사항 한 번 더 해주시면 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경매라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설명을 들으면 쉽게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하긴 조금 아직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긴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 여러분께 또 다른 재테크의 방법으로 경매, 그중에서도 MPL이라는 거. 예전에는 조금 생소하셨다면 이제는 저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어서 이제는 MPL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좀 제가 화면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L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명희 교수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는 안성선 대표가 만들어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됩니다. 서초구 서초동으로 오시면 되고 자세한 장소는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NPL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한 세미나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S라인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